네, 감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가는구나. 네. 전봉준은 장군의 기상으로 서슬이 18해 가지고 말하며 분연히 거절하였다. 이 장군이라고 하는 거는 눈앞에 딱 보이면 벌벌 떨지요. 응? 그게 그 사람의 그 정기라는 게 있거든요. 정기가 자신감이 있으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응? 달리 입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뭐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나도 날이 먼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기를 외치며 살았는데, 그때는 뭐 경호선사하고 전봉준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거 누구지 또 하나 그 시인이 누구요? 그분 때문에 김동주야? 뭐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엄청 외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불교를 알기 이전에 이 유교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칼처럼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면 뭐 경호선사 하는 일 힘들어. 이때 일본의 계략은, 일본은 전봉준을 살려서 조선 침략의 하수인으로 이용하려 했죠. 살살 전봉준을 살리면 이제 그 일본 말을 잘 들을까봐, 그래서 하수인으로 이용했는데 이를 간파하고 전봉준은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됐죠. 전봉준의 선고 심판은 1895년 1월 29일. 1월 29일? 그 후에 나오는데 3월 30일 음력으로 3월 30일 2월 29일이다. 이거 잘못 쓴 것 같다. 2월 29일, 그지? 그래야지 2월 29일 아닌가? 다들 1차 공판인가 이게? 어쨌든 2월 29일 날 받아서 3월 29일 받아서 3월 30날 1차 공판이다. 3월 30날 양력으로는 음력 4월 25일 날 그 전옥사에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2월 28일 날, 2월 29일 날 그거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 그게 그날이에요. 딱 하루 차이로.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선고 내리는 날 그걸 했고, 선고 다음 날 부대 참시로 해가지고 죽이는 이런 나쁜 놈들. 하루도 안 걸려서 몇 시간 만에 처형을 시키는 이러한 나쁜 놈들. 재판장에 끌려 나온 전봉준은 심한 고문으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으니 재판장은 법무협판 이재정이고 판관은 장백과 일본인 우찌다 영사였다. 1차인가 봐, 1차. 이때 전봉준은 비록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니까 1월 29일, 2월 29일 이렇게 됐구나. 전봉준은 비록 전장의 패장이었지만 조선의 영웅으로 전봉준 장군은 의연한 기계를 보이며 좌중을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숙연했을까요? 죄인이 아닌 영웅을 죄인이라 몰아서 죽여야 하니까 참으로 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판정은 굉장히 숙연했겠죠. 전봉준은 독두장군이라 불릴 만큼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그의 가슴에 보는 엄정한 기상과 강건한 투지는 다 이게 경호선사가 경호선사랑 같이 자라면서 의기투합된 그런 부분이죠. 그의 가슴에 보면 엄정한 기상과 강건한 투지는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만고의 영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전봉준과 경호선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필연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기절할 뻔. 나는 전봉준도 좋아했는데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숨을 못 쉬었었어요. 숨을. 이게 심장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차츰 하면서 더 이게 치밀하게 됐고, 지금은 그 모든 거를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죠. 전봉준은 저 사형 선고의 희생양으로 체포되었다.
전봉준은 순창을 거쳐 담양에서 203일간 신문을 받았어요. 이 썩을 놈 최노래에서 잡혀가지고 담양으로 오면서 또 203일간 신문을 또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놈한테 인계가 되는 거예요. 왜 일본 놈한테 줘? 우리나라 사람을 병신. 통탄할 일은 그 서울로 오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좀 탈출을 못 시켰느냐는 게 좀 안타까움이었어요. 12월 18일 일본 영사관 감옥에 수감돼서 끝났어? 더 이상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은 재판을 한 것은 법무함은 건설재판소였다. 건설재판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1894년 청일전쟁을 이끈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자 제2차 김홍집 친일내각이 수립됐어요. 이때 이노우에 가로 주한 일본 공사에 도움으로 귀국한 이가 있었으니 이자가 바로 누구더라? 서광범. 바로 서광범이었다. 갑신정변의 주동자였던 서광범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뒤 갑신정변 알죠? 김옥균, 서광변, 박용유 이 세 사람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통곡의 3.1천하 3이라고 끝냈어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안 돼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개혁해서 서민들이 이렇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세진 이유가 뭐야? 촛불혁명. 촛불혁명 아무것도 안 했네요. 촛불혁명. 쎄.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방명한 뒤 미국 시민권을 땄으니 서광범이 또 그 후손들은 또 죄인이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이 전봉준 장군 동상 거기에 와서 그 손녀인가 여자분이 오셔서 뭐 강의 저기라 연설을 하시더라고. 그분도. 유식한 엘리트로 미국 이름은 케네스 서였다. 이노우의 도움으로 돌아온 서광범은 법노대신 겸 판의금부사로 등용. 그러니까 이노우의 밑에 있으니까 꼼짝없이 전봉준 장군이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하수인이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듬해 1월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으니 서광범은 이중적자의 신분으로 조선의 장관이 된 셈이죠. 이중적자가 되는 거야. 친일내각은 관제개혁을 추진했고 이때 사법제도 개혁의 기치 아래 만든 것이 조선 종전의 의금부를 대신할 법무아문으로 바꿨죠. 의금부가 이름만 법무아문이야. 나는 의금부가 더 좋아. 이산을 7번 봤어. 야, 뭐 이렇게 재밌냐. 탄탄해요. 응? 제가 말했잖아. 거기에 아랫대도 나오고 아랫대 뭐가 있어. 마른 꽃이 있잖아. 신기하더라고. 천장사도 나와요. 천장산. 그분 만나보고 싶은데. 천장산도 나오고 아랫대도 나오고 마른 꽃도 나오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제가 좀 유심히 봤죠. 나도 나중에 경호선사 그거 만들고 싶어서. 드라마로 해준다면은 뭐 최고지만 대하 드라마 그 저기처럼 이산처럼 그거 하나만 해주면 좋겠구만. 안 되면 그냥 그 뭐셔 이거 오징어 게임처럼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우리 것도 지금 대하 드라마인데 그죠? 하게 되면은 전봉준까지 끼면 엄청난 큰 대하 드라마잖아요. 이때 사법제도 개혁의 기차를 만든 것이 종전의 의금부를 대신할 법무함은 건설재판소더라 이런 말이요. 이 재판소에서는 모든 재판 업무를 관장했다. 무슨 관장을 보자. 건설이라고 하는 게 또 무슨 뭐 권위 있게 말하는 재판소인 줄 알았더니 개뿔 임시라고 임시재판소라고 한문이 없나? 한문 달라 한문 달라.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 취재진이 150명이었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건설 한문 달라고.
최경선, 손아주, 건설재판소. 건설이 한문이 뭘까요? 보고 싶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문을 안 써요. 건설재판소. 타일러서 건함. 그건가 본데. 타일러서 건함. 건설. 아니면 임시로 설치함. 임시로 설치함도 맞을 것 같다. 타일러기 누굴 타일러 어떤 놈이. 임시로 설치함이 맞은 것 같아. 속상하다. 건설재판소가 임시로 설치한다는 뜻이 있고 타일러서 권함이 있는데 내가 보기로는 전봉준 동학농민 사형시키려고 임시로 만든 거야. 건설재판소가. 이 재판소에서 모든 재판 업무를 관장했다. 참수형이 비인도적이라면서 처음으로 교수형 제도를 채택했다. 오늘 차라리 참수시켜라 이놈들아. 종로 내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참수를 시켜야 되는데 뭐 비인도적이라서 니네가 했냐? 그게 아니잖아. 사람은 솔직해야지. 니네가 전봉준 장군 처형시키는 거를 관중들이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살짝 해갖고 교수형 시킨 거지. 무슨 뭐 비인도적이라서 그거 했다고. 웃기지 마. 거짓말. 힘이 없다 보니까. 거짓말. 우리나라 최초의 교수형 제1인자가 된 전봉준이었다. 그참에 연좌제까지 폐지하려 했던 서강범의 계획은 무산됐더라. 이런 얘기요. 연좌제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연좌제 때문에 죽잖아요. 정백현이 아버지도 죽고. 이렇게 설립된 법무함은 건설재판소가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재판하기 시작했어요. 1895년 3월 25일 나오네. 양력 4월 29일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된 지 4일 후에 이걸 한 거야. 3월 29일 전봉준을 비롯해 손아종, 최응성, 성두환, 김동면 오냐 등이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리하여 이른바 주돈사법대가 출발한 이후 내려진 첫 사형선고가 바로 녹주장군 전봉준이라고. 사형제도가 교수형이 등 동학농민 지도자들에 의한 교수형 선고였던 것이더라. 그러니까 다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부대 참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의 새벽에 그냥 가보년 1894년에 분연이 일어나 동학농민에서 동학농민들이 보여주는 보고감민과 광제 창생이죠.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얘기죠. 동학농민혁명은 천도교회의 기본 신조인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이루는 말이었어. 이 세 가지를 하느님을 섬기는. 이것은 하눌림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이거 경어 대선서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노래는 딱 한 개가 남아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느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느님. 옛날엔 한울림. 이 한울림이라는 게 더 멋있지 않아요? 한울림. 응? 한울림. 하늘을 뭐라고 해? 이거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하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늘님. 하늘만 믿고 사는데. 하늘님이 보하사 우리 나라 만세. 제가 살아오는 동안까지 수백 번을 부른 노래. 사람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다. 하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그게 뭐더라? 곧 인내천이더라. 동학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만드는 성경신을 받던 동학고도들의 전봉준 장군의 뜻을 따라 가차여 분연히 일어선 민족의 대혁명이었다. 정종준이 아니고 전봉준.
그런 게 한 번도 검사를 안 하니까. 네, 두 번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이어서 거병 당시 농민군이 많았는지 동학교도가 많았는지 몰라요. 동학교도가 농민군이고 농민군이 동학교도지 뭔 따져 그런 거라고 하니까 경호선사가 전봉준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로 중했다 그러자 전봉준은 동학교도와 주민이 함께 어울렸지만 동학교도로는 적었고 농민이 많았더라. 그럴 것 같네요. 그죠? 농민군이라 해서 전부 다 동학교도가 된 건 아니고 동학은 각 그 접이 있었어요. 그죠? 접주가 있고 이제 그렇게 어떤 구성체가 있죠. 그 솔직하게 사실대로 진술했다. 원래 전봉준의 의도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었지요. 사실은 그냥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탐관오리를 좀 숙청해보고 싶어서 너무나 그 토색질을 많이 하니까 학정에 시달리다 못해서 탐관오리 놈들을 다 없애버리자 라고 하려고 그 혁명이라고 이름 붙이기까지도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해야 하네요.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한다니까 전쟁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혁명이 낫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으로 이걸 바꿔주잖아요. 뭐 잘한 것 같아요. 동학농민 전쟁. 무슨 전쟁? 전봉준이 전쟁 일으켰냐? 경호선사가 전쟁 일으켰냐? 아주 속이 터져요. 전봉준의 지혜 아래 봉기한 농민군은 무기를 탈취한 뒤 일단 무기를 탈취해야 돼. 왜? 무기 없이는 못 싸우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를 털어? 무기고를 터는 거야. 가서 관할을 습격해서 무기고를 턴 다음에 해야지 이게 꼼짝 못해야 돼. 에이? 아니? 무기를 탈취한 뒤 탐학한 이 탐관하고 잔악한 욕심 탐자요. 탐심 아주 그냥 욕심이 배 밖으로 나온 놈들이 인간들은 왜 욕심이 많을까? 난 갖고 싶은 게 없는데 나는 먼지도 갖기 싫어요. 저런 이런 거는 돈 주는 게 아니까 내가 주웠다가 만족감 있잖아. 쓰레기에서 쓰레기를 다른 말로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냥 버려요. 폐기물 재활용. 오 마이 갓. 그걸 하고 지금 있죠, 제가. 그래서 저는 먼지도 싫어요. 이 제일 싫은 게 나는 이 무거운 거 있잖아요. 가방 드는 거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빈몸으로 왔다가 먼지도 담고 가기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탐악한 지역 관리들을 포박하고 문초하고 창고에 쌓인 곡식들을 주문들에게 나눠줬어. 그게 이제 동학농민의 시초죠. 말목장터에서 오냐? 말목장터 줬다. 고부. 그 다음에 원하는 대상이었던 만석보에 그놈의 만석보는 만석나우로 지나갔더니 새로 죽고 지라려. 만석보의 신보 새로운 보도 허물어버렸어요. 가서 그냥 조병과 이백가 떠난 후에 그냥 가서 곡괭이 들고 갔는데 사실은 다는 못 허물었답니다. 꽁꽁 얼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풀리니까 가서 다 허물어버렸어. 공기 사실을 보고받은 조정은 조병갑을 파면했어. 장흥부사 이용태 이 인간이 더 나쁜 놈이야. 그냥 파출소 피하면 뭐 만나? 경찰서 만나죠. 이용태를 안핵사는 뭐예요? 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직이었어요. 로 파견했어. 농민군도 이용태의 수습혈책을 믿고 자진 해산했어요. 막 이용태가 와서 잘 해주겠지. 안핵사가 와서 그랬는데 안핵사가 더 지랄을 해요. 동학농민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감금시키고 가두고 이 미친놈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다시 분개를 한 게 2차 봉기 전봉준이 다시 일으키려고 2차 봉기 아니에요. 모여서 이제 전주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또 말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용태는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자였어. 병을 빈자에서 한 달 동안이나 부임하지 않다가 겨우 고부에 와서는 봉기에 가담한 농민과 농악꾼들을 다 붙잡아 구금해 약탈과 방화를 일써. 이건 더 나쁜 놈이죠. 그리하여 전봉준은 동료인 김계남, 선하중과 상의하여 본격적인 거부에 나선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3장군이 김계남, 선하중, 전봉준이죠. 뭐 사실.
1894년 3월 하순 음력으로 동학농민군은 백산 알죠? 고북은 북쪽에 있는 구릉이에요.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집결하도록 명했다. 8,000명이 모였다. 전봉주는 거사의 대의를 밝혔다.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손상시키지 말 거. 요거 살생하지 말 거예요? 에? 이게 경허선사가 다 써준 거지. 충효를 다해서 제세 안민할 것. 외적과 오랑캐를 쫓아내고 성도를 밝힐 것. 성도, 성스러운 도를 밝히자 이런 얘기예요. 멋있어? 병사들을 서울로 몰아서 권민 귀족을 몰아낼 거. 병사들을 서울 권문 귀족들 있잖아요. 조두순이네. 조병갑이네. 풍양조 씨들. 전봉준이 돌린 사발통로는 경선사가 소였다 그랬죠. 봉기의 진정한 의미를 가늠할 수 있더라. 모든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는 거예요. 국가를 반석위에 두자 하는 것이다. 안으로는 타박한 관리의 머리를 베어내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저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 이거겠죠. 우리 촛불혁명처럼 말이에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러한 탐관오리로부터 숙청을 당한 그런 민초들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초가 동학농민이야. 쟁기 들고 덤비는 거,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쟁기 들고 덤비는 군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다 못하니까 못 살겠다 가라치자지. 그게 이제 전봉준인데 왜 그 속에 우리 경허선사가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인간이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불교 이거 어떡하냐. 농민군의 기사는 하늘을 찔렀다. 황토현 전투에서 대성을 거뒀어. 황토현 단달 만에 전주성으로 들어갔어요. 5월달에 그죠? 전주성을 그래서 거기서 화약을 뱉죠. 담락하는 동 호남 일대를 석권했어요. 그러나 소총과 축창만으로는 장기전은 어려웠죠. 싸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침 조정이 파견한 초토사 홍계운, 이건 조선이 파견한 거라 조선에 조정이 파견했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은 이 홍계운과 싸우는 거를 꺼려했댔죠. 왜냐? 조정이면 그 임금인데 임금의 명령을 받고 온 자와 싸우는 거는 올바른 신하의 행동 아니다라고 해서 참으로 대단하죠. 정신력이 대단한. 그러다가 많이 깨져요. 왕창 깨져요. 조토사 홍계운의 반격과 회의 체계의 전의를 잃어갔어요. 전쟁의 뜻을 잃어갔죠. 싸우지 말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화약을 하게 되죠. 게다가 조선 조정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도착을 했어요. 일본 역시도 내가 질세라 해가지고 거류민 일본 놈들의 일본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이미 그 실로 인천에 상륙하는 등 정세가 급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봉준이 판단하죠. 이러다가는 우리가 덤태기를 뒤집어쓰게 생겼구나. 우리 동학농민혁명은 나라를 내정을 정리하려 했는데 갑자기 외세가 침입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갖고서는 큰일 났다 해서 전주 화약을 맞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맞은 다음에 그냥 화약을 거기서 맺어요. 일본 거류민 역시 담가놀이를 계속 처벌하고 패정의 시정을 약속한다. 이 약속을 받아낸 거죠. 정부와 뭐가. 탐관오리를 계속 처벌해달라. 탐관오리는 안 된다. 그리고 패정계약안, 여러 가지 패정계약안 12개조를 내놨잖아요. 그거를 처벌해달라는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전주의 대도소 그 접장이 누구였어요? 경허선사 작은아버지 송희옥이었다니까. 그게 이제 정부군과 민간이 동학군이 맺은 그 첫째 화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주 화약일을 기념으로 동학농민 기념회가 5월 11일인가? 국경일 됐어요. 5월 11일. 등 다짐을 받고 전주성에서 철수를 했어요. 일본 놈들이 경복궁에 쳐들어와서 그렇지만 농민군은 다시 일어섰어요. 일본군들이 그렇게 하고도 그놈들이 안 물러가는 덕분에 농민군이 다시 일으키게 되는 거봉이 있죠. 그게 2차 공기. 그러니까 전주 화약을 끝으로 잘 됐으면 좋았는데 안 돼가지고 2차 공기가 일어나고 전봉준은 3차 공기 때 죽죠. 507을 끝으로. 전봉준의 공초를 보면 다시 기병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 재판관 누구? 서광범. 다시 거병한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 놈들이 와서 그래요. 전봉준. 내 나라 놈들이 일본. 그때 이제
그 신문하는 놈이 일본 놈이 또 있죠. 아까 우에다인가 나발인가 일본 군대를 토성에 끌어들여서 야반의 왕궁을 격파하고 주상전환합시오 고종이 놀라게 했으므로 일본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의병을 앞에서 백일본군과 접전하기 위해서 2차 거병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말은 엄청 잘해요 우리 전봉준 장군. 또박또박하죠. 앞뒤가 분명하죠. 저는 앞뒤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요. 1분도 말 섞기 싫어요. 이기를 섞기 싫어요. 앞뒤가 분명해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먼 세상을 우리 살다 간다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겠습니까? 살기 싫어요. 전봉준은 7월 23일 경복궁을 공격함으로써 청일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거병했다. 오냐? 니네가 했잖아 청일전쟁을. 우리는 엄연히 전주 하약을 맺고 물러섰잖아. 근데 니네가 무슨 이유로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워?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 거병했다. 왜? 선언하고 있다. 그해 9월 18일 김계남, 최강선, 손아중 등과 함께 거병한 농민군의 수가 10만 명이더라. 이런 거야. 많지요. 그냥 지금도 우리가 촛불행진 한다고 거기 모이면 많이 모이면 5만 명 이렇게 하더만 2만 명, 3만 명, 5만 명 쉽지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뭔 교통수단이 있고 이거 뭐라 교통수단 말고 뭐라 그래 이거 통신수단이 있어가지고 전화질해 갖고 뭐 일하고 한 것도 아니고 일일이 쫓아가서 발로 팔아갖고 가세 해갖고 모인 군대가 10만 명이나 됐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 연합군의 막강을 하얗게 막겠어. 캐딜락총, 따발총, 공주군 지진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죠. 전봉준은 당시 일본군과 연합한 관군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를 해요. 우리가 관군하고 붙어버리잖아요. 처음에 관군하고 붙어요. 말이 안 돼요.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는데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관군하고 붙다가 관군이 일본 놈과 거병해서 우리를 죽이는 이런 꼴을 맞아갖고 전봉준 장군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를 해요. 조선 사람끼리나 싸우지 말자. 우리가 지금 뭔 조선 사람끼리 싸우려고 전쟁 거병한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조선 사람과 싸우자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골육상잔하다니 골육상잔은 뭐예요? 뼈와 육체를 같이 나눈 동족끼리 서로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요. 같이 척에 척화하여 외나라놈을 없애고 척화 외국놈들을 없애서 조선이 왜곡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같이 싸웁시다. 이런데 듣나? 에이씨 안 듣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지금 이 그 국민의힘인가 뭔가도 그냥 그 누구요? 한덕수. 될 것 같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또 무너지고 세상은 잘 몰라. 어쨌든 하늘이 또 이재명을 도와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 잘해주시오. 전봉준의 호소 이후 불과 20년이 안 돼서 거짓말처럼 조선이 외국의 식민지로 전락했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관군하고 싸워서 외놈을 몰아냈어야 돼요. 근데 외놈을 몰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일본 놈들이 어디까지 가요?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켜요. 그래서 뭐랄까 시절 운수라고 그게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이견된 불행하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을 주재한 서강범 법무하문 대신으로 전봉준의 공초에 나타나 있더라. 이런 얘기하고 서강범도 참 역적이 되려니까 별일이 다 있고 어떤 시절 운수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서강범이지. 일본군과 서울에 주대한 모든 외국인을 몰아내려 했는가? 오냐 몰아내려 했다. 왜? 아니? 전봉준 아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단지 통상을 할 뿐이지만 일본 놈만 몰아내려겠다 이 참놈아. 그 얘기죠 지금. 다른 사람도 다 모든 외국인을 몰아내려 했는가?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와서 통상만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자고 하는데 일본 놈들이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궁궐을 범하고 이러니까 일본 놈들 꼴보기 싫었다 이 얘기지. 이것은 우리의 영토를 침략하는 것이라 의심을 했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의심을 했죠. 의심을 해서 이 전봉준이 막으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자,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역할
아이 힘들어 배고프다.